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와 10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HLB도 이 정도면 하락하긴 했지만 괜찮게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에이펙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재료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젠슨 황이 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로봇과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의 경우에 지금 재료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급등을 했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이오 모습은 좋았습니다. HLB는 좀 바이오와 좀 다르게 가는 상황인데 여튼 다른 바이오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라이릴리가 실적도 좋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만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무중 효과도 또 거기서 더해져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7,500원을 기록을 하면서 10만원 자리를 다지기를 들어갔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9.43%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조정이 있었고요. 조선, 5G, 이쪽으로 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튼 오늘 눈에 띄는 테마들은 제가 바이오를 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좀 눈에 보였고요. 로봇 종목들이 좀 보였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IT 서비스 쪽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칩 공급, 엔비디아 칩 공급을 또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네이버 쪽은 한 6만 장 이 정도로 또 공급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격세지감인 게 엔비디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머리는 인텔이 하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인텔 하청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엔비디아가 이제는 인텔을 잡아먹는 이런 대형 회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CPU로 따지면 인텔과 AMD 요 두 개가 거의 쌍두마차였고 인텔이 독보적인 상태에서 AMD가 싼 가격 경쟁력에서 싼 가성비로 좀 밀어붙이던 그런 컴퓨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담당하던 엔비디아가 거의 갑이 돼 있는 상태고 인텔이 이제 제일 후발주자가 돼버렸죠. AMD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언제 이렇게 지금 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언제 또 다른 회사들이 한국 대기업 1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튼 한 주와 한 달을 고생을 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은 바이오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닥 부분에서는 바이오가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내내 강하진 않겠지만 몇몇 테마들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 13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도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거의 10%, 20% 이런 종목들이 허다하게 많이 올랐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22%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국책과제 선정으로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뜨면서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 정도 상승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제법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미중 협상이 조금 1년 유예 어떻게 보면 휴전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것도 조정받다가 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전주도 좀 빠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HLB 팹은 0.15% 상승을 했습니다. HLB는 0.82%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1% 상승을 했습니다. HLB 그룹주는 생명과학 빼고는 다 하락을 기록을 했고 HLB 생명과학 상승은 주사기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주사기 뉴스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세계 최대 미 시장 뚫었다. 연매출 300억 돌파 자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년에 걸친 주사기 제조 인생을 건 도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드팩 주사기, 뭐 동물 주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로는 재료로 쓰기는 조금 부족하죠. 연매출 300억 한다고 해도 고마진이라고 한다고 해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금 이 재무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밖에 없다. 유럽 신청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이 부산에 가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 이것도 처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재무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어렵네요. 내년이면 또 감사보고서 또 나올 거고 또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HLB 그룹을 먼저 보시면 HLB 가격은 뭐 0.82% 내리면서 400원 내리고 마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5만원 정도는 채워주고 마감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지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상 지금 우리가 뭐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게 12월 내지 1월에 재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데 지금부터 급하게 달린다는 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 때문에 이렇게 올릴까? 특히나 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HLB 주가만 관리하고 있는 이 모습 약간 부자연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HLB 제넥스, 파나진 이렇게 하락을 했고 HLB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64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저항절이 걸린 이후부터는 줄기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8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죠. 자, 베리스모 뭐 발표한다라는 얘기로 주가를 끄집어 올리고 전환사채들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11월 달에도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1월 달에 이 1800원 라인을 지키면서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서 22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제일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0원 될 때 제 계좌가 본전이 왔었는데 아쉽게 본전만 스치고 내려간 아주 슬픈 상황이지만 뭐 어떻게든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베리스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뮤노믹도 있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도 있고 HLB 사이언스도 있고 지금 계열사마다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상당한데 이 파이프라인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임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내 원금을 다 날려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잘 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면서 정말 안 되면 내 원금마저 다 털어먹는 테마가 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바탕으로 내가 이 종목에 진짜 확신을 하지 않는 이상에 몇 배를 간다고 해도 들고 갈 수 없을 거고 이게 공부를 또 충분히 한다고 해도 확신이 없으면 얘는 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만 조정이 와도 팔게 돼 있는 게 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뭐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든 HLB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맞출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답을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급상 뭐 같이 가자 이 마인드인데 이게 과연 수급상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들은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서 이제 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제서야 뉴스가 나오면서 개미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게 보통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3,3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사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게 내년 4월 정도, 5월 정도에 미국 임상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4월, 5월이라고 치면 내년 여름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약속된 날짜를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여름이면 발표하겠구나라고 각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가격적으로 3,400원대 안착이 필요했는데 3,400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주봉이나 월봉은 괜찮습니다. 다만 월봉도 5월선 위로 올려놓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주봉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요번 주 주봉을 몸통을 키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로 안 키우고 위에 꼬리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만약에 힘이 없는 모습이 나온다면 5주선 한번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들 물려 계시고 힘들어 하실 텐데 테라피틱스 재료에 대해서 가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미국 임상에 베팅을 하겠다와 나는 그건 모르겠고 미국 임상 기대감이라도 좀 살면 나가고 싶다 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건 뭐 누가 좋다 안 좋다 할 게 안 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누구나 맞출 수도 있는 게 이쪽 테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은 15,3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주봉은 나쁘지 않고요. 20조선 저항 걸린 거고 월봉은 5월선 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일봉은 보시다시피 111선 저항을 맞고 5일선마저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4,70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여기에 빠져도 약한 조정이고요. 정말 심하게 뺀다. 일단 14,700원 그어놓고요. 정말 심하게 뺀다. 그러면 이 14,300원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지금 다음 주 초는 조금 약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장이 열리기 전에 HLB 쪽에서 간암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뭐 재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와서 HLB만 끌고 간다면 동생들은 조금씩 따라갈 거예요. 제가 조금 걸리는 거는 지금 HLB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 관리한다는 게 HLB만 유독 보내고 나머지 동생들은 웬만하면 HLB가 저 정도 나오면 더 높게 상승하는 종목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하는 흐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4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는데요. 생명과학의 제일 우선 과제는 내년 이 환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제일 우선 과제일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 감사보고서 때까지 보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간암 이슈로 올라갈 때 어떤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봉은 뭐 5일선 정도 붙여놓고 마감을 했고 주봉도 20주선은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월봉도 5일선 지키고 마감을 했고요. 자, 일단 다음 주에 얘도 다시 한번 4,500원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11월 한 달은 HLB든 바이오든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에이펙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 대내외적으로도 재료가 조금 하나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장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